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테더의 신비롭고 수상한 점들을 말씀드리면서 혹시 테더를 만든 자들이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닐까 상상을 해봤었는데요. 오늘 역시 숱한 공격에도 영화 주인공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신통방통한 테더사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로 한번 가보시죠. 18년 2월 달에 우리 한국도 박상기의 난으로 막 비트코인 떨어지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 미국도 똑같이 힘들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 뭐 시세 조작을 했다는 테더사를 모시고 테더 청문회를 열었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세 조작 언급 없다고 훈방으로 풀려나죠. 오히려 비트코인은 하루에 10% 이상 오르면서 급반등을 했었고요. 그걸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테더 청문회를 누가 했나 봤더니 전 SEC 의장이죠. 임기 하루 남기고 리플 고소하고 도망가신 분 그분입니다. 그리고 CFTC 전 의장 지안카를로 뭐 크립토 데디라고 불리신 분이죠.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테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왜 열었냐? 테더를 찍을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막 올랐어요. 그래서 니네가 이거 조작한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시세 조작을 했다는 의혹. 그리고 니네 막 찍어는 대던데 테더를 현금 뭐 달러 가지고 있냐? 니네 없잖아. 이런 의혹이 너무 커져서 테더 청문회를 한 건데 재밌는 건 테더 청문회에서 테더 관련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정해졌다. 이름이 테더 청문회인데 테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오히려 고위 인사들의 가상통화 관련 긍정적인 발언이 이어졌다. 이 지안카를로 이 의장님은 20, 30대들이 비트코인에 푹 빠졌다. 근데 이거 정부가 존중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클레이튼 SEC 전 의장도 규제 이것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어봤더니 확답할 수 없다. 고 유보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리플은 막 이를 악물고 고소했던 분이 이 테더 청문회에서는 유보적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아무 뭐 그런 게 없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런 게 숱하게 있었죠. 사실은 이거는 뭐 약과고요. 정말 엄청난 지금도 아마 법무부 조사 받고 있을 거고 숱한 공격이 있는데 재밌는 건 테더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떤 공격이 있었나 한번 보시죠. 일단 21년 3월에 비탈릭 부테린도 테더는 이거 뭐 거의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다. 그리고 신용평가사 피치도 굉장한 영향력을 갖고 있잖아요. 3대 평가사. 스테이블 코인이 단기 신용시장의 위험을 초래한다. USDT 콕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 니네 준비금 없잖아. 달러도 없으면서 뭘 자꾸 찍어내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한 21년 7월 달에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유명하시죠? 짐 크레이머라는 분, 진방꿀이라는 말 있잖아요. 이 사람 말한 거 반대로 가야 돈 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분도 테더가 준비 자산의 기업어음 구성 비율을 공개하라. 하도 이제 난리를 치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이제 테더사가 준비금을 공개를 했는데요. 했어요. 근데 기업어음 뭐 65%뭐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기업 이름을 그럼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뭐 60 몇 프로 뭐 현금 몇 프로 하고 그냥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기업 이름을 얘기하라고 구체적인 비율을 얘기하셔요. 뭐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준비자산의 기업어음이 65%나 있더라. 그리고 현금은 꼴랑 3.87% 있는데 이거 가지고 안전하다고 뭐 AA 등급 가지고 있다고 테더사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미국 법무부도 테더의 경영진을 조사를 착수를 했었죠. 수많은 참 위기가 있고 고소가 있고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뭐 17년 말에 감사받고 했어야 되는데 공개를 안 하다가 이제 억지로 21년 3월에 이제 발표를 한 게 요거였습니다. 이제 준비금 내역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요걸 100이라고 보면 이 75%에 해당하는 게 이 파란색이 그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얘기합니다. 요게 중요하겠죠. 유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다시 100으로 놓고 동그라미를 쳐서 이제 이 짙은 주황색을 봤더니 요게 커머셜 페이퍼입니다. CP 기업 어음입니다. 요게 거의 대부분이죠. 그리고 현금은 여기 보이지도 않는데 요게 이제 3%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게 중요하잖아요. 기업어음. 이거 뭐냐 했더니 죽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가지고 뭐 이거 정말 FTX나 뭐 바이낸스는 억울하겠죠. 바이낸스는 되게 깨끗함에도 불구하고 막 물고 늘어졌고 FTX는 이것 때문에 사실 망했다고 보이죠. 근데 얘네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억지로 감사기관, 뭐 회계기관 섭외를 해서 이제 22년 12월에 이제 보여줬죠. 근데 이 기간 동안 세탁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깨끗한 감사 결과를 보여줍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우린 이익을 보고 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커머셜 페이퍼, 이 위험했던 거, 요걸 이제 빵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 뭐 당당하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죠. 참 재밌죠? 그리고 21년 2월달, 9월달에도 참 훈방 조치랄까요? 대승적인 합의가 이뤄집니다. 검사는 그냥 매일 매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뉴욕 검찰총장님과 이제 1,850만 달러의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한 몸이죠. 합의를 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뭐 대중들에게 이제 USDT가 니네 잘못했지? 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대중들한테 USDT 준비금을 이제 분기별로 제공을 해라.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여기에 이제 합의를 해주고 땅땅땅 쳐준 겁니다. 그래서 테더 고문은 이제 되게 뻔뻔하죠. 준비금 없이 USDT를 발행하거나 암호화폐 가격을 조작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는 깨끗하다. 그리고 테더의 법률 고문, 그 호그너 15% 지분 가지고 있다는 분은 합의금에 대해 비트파이넥스나 테더가 이 문제를 뒤로 미루고 사업에 집중하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 우리는 잘못한 게 없는데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냥 합의금 주고 끝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검찰총장님과도 잘 끝냈고 이제 뉴욕의 지방 법원에 판사분이 계신데요. 워낙 이 비트파이넥스 테더 얘네들 때문에 집단 소송이 있었어요. 규모도 엄청 큽니다. 무슨 법 위반하고 해서 최대 1조 4천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집단 소송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보냈는데 이제 지방 판사님이 무려 127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을 발표를 하면서 집단 소송의 절반가량을 기각했다. 테더 편 손을 들어준 거죠. 이거는 테더가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나머지 반도 되게 이제 힘이 빠졌겠죠. 뭐 대부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판결을 내려줬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돈으로도 맞고 하면서 대승적인 합의로 계속 살아남습니다. 또 한 번 있습니다. 21년 10월 달인데요. 그럼 CFTC는 어떠냐? CFTC가 뭐 비트코인은 이제 그 CFTC 관할이죠. 그래서 뉴욕 검찰총장님 에다가 뉴욕 지방법원 판사님 받고 이제 CFTC까지 돈으로 이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보시면 비트파이넥스와 테더에 4,25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하고 합의를 했는데요. 정확히는 테더가 4,100만 달러에 비트파이넥스는 너네 아쉽잖아. 150만 달러 더해서 이제 4,250만 달러가 됐고요. CFTC가 조사를 철저하게 했겠죠. 뭐 준비자산 부족하고 뭐 법 불이행했고 이런 것들 해보니까 안 되겠네 했었고 이제 문제가 되는 16년에서 18년 기간 동안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자산이 완전하게 갖춰진 시기를 봤더니 26개월 중에 1개 분기에 불과했다. 준비금 없었다는 거죠. 그래도 4,250만 달러로 이제 대승적인 합의를 딱 이끌어냈습니다. 이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나오기 일주일 전쯤에 테더 CEO 누군지 아시죠? 반데르벨데 그 신비주의 형님은 안 그래도 고스트처럼 밝혀진 게 없는데 그나마 있던 CEO 계정까지 삭제를 해버립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삭제를 한 건 맞는데 금방 다시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팔로워를 보니까 한 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자기가 팔로잉 하는 거는 20명이고 이렇게 큰 회사의 대기업 이 CEO가 팔로워가 뭐 50명이다. 야, 참 수상한데요. 어찌됐든 그나마 신비주의였던 데다가 트위터까지 삭제를 하면서 도망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는 질문이 생기죠. CFTC까지 막았어. 근데 SEC가 더 집요하고 사람도 더 많고 악독하죠. SEC의 공격은 어떻게 막았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테더가 저 공격 받은 적 없는데요. 제가 알기로 공격 받은 적이 없어요. SEC한테. 이거 참 신기했는데
일단 SEC가 유명해진 게 리플 고소하면서잖아요. 20년 12월이죠. 아까 그 제이 클레이튼 그분이 고소하고 도망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타깃은 누구냐? SEC가 누가 고소할까? 다들 공포에 떨었겠죠. 그러니까 주기영 대표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들이 테더 같다. 여기 구린내가 너무 많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보통 테더 CTO가 항상 대변인처럼 발표를 하거든요. SEC 다음 타겟 가능성의 반박. 우리 아닌데 우리는 USDT는 핀센에 정식 등록됐다. 핀센이 뭐냐면요. SEC의 범죄 다루는 네트워크에 등록이 돼 있어서 우리 이런 거 있으면 협조하고 다 얘기하겠다.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제로 고소가 안 됩니다. 이제 22년 5월로 와보시면 게리 겐슬러가 왔죠. 그래서 3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는데 문제는 우려만 표명을 한 겁니다. 고소를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대장이 이거잖아요. USDT와 DC와 BUSD죠. 바이낸스. 근데 그 중에 이제 가장 약한 BUSD, 그 중에서도 팍소스라는 약간 잡기 쉬운 미국 회사인 거죠. 여기만 기소를 했었죠. 여기만 기소를 하니까 USDT나 DC는 이렇게 걱정되거나 피해를 보기는커녕 오히려 점유율이 높아집니다. BUSD가 확 쪼그라드니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USDT에 좋은 일을 해주셨다. 그리고 물론 이제 벌금 합의를 한 적은 있는데 테더를 직접 한 게 아니에요. 되게 재밌습니다. 테더를 외부 감사했던 기관한테 니네 왜 똑바로 감사 안 했어 하면서 겨우 100만 달러만 이제 벌금을 매겨서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SEC 명령서에 테더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것도 신기하죠. 봐준 건지 돈을 먹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전 SEC 집행관이 한 18년간 일해 봤더니 테더의 운영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당연히 털면 엄청 나오겠죠. 근데 의문만 제기하고 끝납니다. 되게 재밌죠. 그리고 이렇게 엉성하니까 공매도라든지 헤지펀드 세력들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또 공격 당한 것들을 한번 찾아보니까 힌덴버그 리서치 들어보셨을까요? 굉장히 유명한 저승사자죠. 공매도계의 이제 스타들과 어깨를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이죠. 최근에도 잭 도시의 트위터 공동 창업자 잭 도시의 블락이 공격을 당해서 주가가 폭락했었고 또 인도의 아다니 그룹이 이제 공격을 받고 완전 폭락해버렸죠. 비리 밝혀지면서. 그리고 전기 트럭 니콜라 역시 힌덴버그 리서치에 이제 그 리서치 보고서가 나오면서 공매도를 엄청 당하고 주가가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와 헤지 펀드들이 수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 중에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힌덴버그가 테더 준비금 정보 제공자에게 100만 달러 포상금 주겠다. 나한테 알려달라. 내가 공매도 쳐서 한 번에 보내버리겠다 하는데 이제 테더의 대표나 CTO들은 나는 니네 같은 사람 혐오한다. 우리는 떳떳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도 계속 22년 3월에도 5조 원 규모 헤지펀드가 테더 공매도 기획 중 6월 달에는 이제 테라루나 터진 직후라 실제로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를 하고 포지션을 늘려서 이제 디패깅이 됐었죠. 근데 바로 회복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테더 CTO가 USDT 숏 포지션 잡은 헤지펀드들 퍼드미든 대가를 치를 것. 우리에 대한 헝다 기여보험을 갖고 있거나 이런 건 다 말도 안 된다. 우리는 다 준비금 가지고 있고 달러 들고 있다. 실제로 이거를 다 견뎌냅니다. 그리고 22년 11월에도 망고마켓 공격자가 또 USDT 공매도 포지션을 1.7억 달러로 늘렸다. 수없는 공격을 드루와 하면서 결국은 다 막아내버립니다. 니네 혐오한다. 오히려 후회한다고 대가 치른다고 큰 소리를 빵빵 치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사토시의 성격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신비주의, 그리고 네버다이. 지금 계속 보여드렸었죠. 4명의 빅4, 신비주의, 그리고 네버다이 절대 죽지 않죠. 그리고 또 하나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같은 이런 성향이 사토시에게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걸 진짜 다 갖추고 있거든요. 테더사가. 그래서 제가 사토시가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건데요. 비트 맥시멀리스트다운 면모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22년 5월에 테더 CTO가 테더사는 상장 계획 없다.
USDT는 모두의 도구다. 마치 뭐 세계 평화를 외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상장할 계획이 없다. 그러니까 상장을 하면 뭐 공개를 엄청 해야 되잖아요. 사실 그래서 안 하는 건데 이 사실이 나는 자랑스럽다. 그리고 우리는 분기별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우린 이익 추구하지 않는다. 모두를 위해 USDT를 제공을 하고 있다. 심지어 디파이 은행 기관을 목표로 삼을 계획도 없다. 근데 이거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코인하는 기업들은 디파이는 기본이거든요. 은행 기관 잡으려고 할 거고. 근데 계획이 없다. 터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 두바이 우리가 필요한 곳은 뭐 어디든 가겠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또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을 위한 완벽한 트로이 목마다. 이렇게 되게 또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더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가 채택되기 전에가 중요합니다. 전에 초기 메커니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위한 완벽한 트로이 목마다. 비트코인으로 하려면 규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채택적 규제가 있기 전에 이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이미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등을 퍼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텐데 이 개념도 신선하죠. 트로이 목마가 돼서 우린 비트코인을 퍼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스위스 루가노 법정 채택 뭐 이런 거 다 도와줬었죠. 뒤에서 말씀드릴 거고요. 또 하나 22년 3월에도 CBDC가 스위프트를 대체할 거고 USDT 등 민간 화폐는 존성할 거다. 살아남을 거다. 이렇게 마치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의 정의를 알려주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정의를 땅땅 내려버립니다. 얘기하는 걸 보면 중앙은행들의 CBDC는 이 스위프트를 아예 대체를 해버릴 거고 은행의 송금과 결제에 이제 활용을 될 텐데 문제가 뭐냐면 CBDC는 당신들이 선호하는 체인에서 발행되지 않을 것이므로 통제만 한다는 거죠. USDT 등 민간 스테이블 코인과 그냥 민간 코인들은 계속 존재할 거다. 니네 언제까지 그렇게 떳떳하게 살 수 있냐? 못 사는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근데 결론은 또 신기합니다. 비트코인만이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다. 사실 USDT로는 모든 걸 살 수 있잖아요. 뭐 이더, 뭐 솔라나, 리플 다 살 수 있는데 이런 말을 하죠. 비트코인만이 우리의 유일한 강점이다. 비트 맥시멀리스트 다운 막 발언을 쏟아냅니다. 참 신기하죠. 마치 뭐 이익을 안 보겠다, 난 뭐 세계 평화를 위해 싸우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몇 개 소개를 해드리면 특히나 스위스 루가노에도 굉장한 어찌 보면 돈이 안 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루가노가 이제 BTC와 테더도 법정화폐 도입을 추진을 하죠. 테더사가 도와주고 있어요. 뛰어들어가서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테더의 루가노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혁신 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을 하고요. 서머스쿨 교육을 하려고 프로그램을 실시를 하고요. 맥도날드에 이제 BTC나 USDT 결제를 도입하는데 도와주고요. 지금 법정화폐 스위스 루가노에서 BTC 하는 거 순탄하게 진행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고 플랜 B 비즈니스 허브를 출범하겠다. 이제 전문가를 초빙을 하고 교육 같은 거 열심히 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푸에르토리코의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뭐 엘살바도르 도와줬었죠. 그 첫 번째 분. 아역 배우분이요. 그리고 루가노까지 계속 비트코인으로 세계 평화를 지금 전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돈이 되는 일은 아니죠. 근데 이런 일들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CTO가 비트코인은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가리고 보면요. 여기를 마이클 세일러가 하는 얘기잖아요. 이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죠. 이런 맥시멀리스트스러운 전도사스러운 발언을 서슴지 않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한번 내려봤는데요. 결국 테더는 이런저런 성향들, 근거들을 제가 계속 얘기를 했죠. 그런 걸 볼 때 사토시와 연관이 돼 있거나 아니면 사토시급 뒷배가 있다로 저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소설입니다. 근데 후자보다는 저는 전자 같아요. 이분들이 사토시와 연관이 돼 있는 무리가 아닌가 일단 추측을 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이분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규정이 없을 때 트로이 목마처럼 나갔다고 했잖아요. 규정이 없을 때 각 개념을 비트코인, CBDC, 뭐 USDT, 스테이블 이런 개념을 인지를 하고 스테이블 코인이란 개념을 만든 거죠. 최초로 만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뭐라고 하죠? 유통업자로 하면 도소매 이 단계를 만든 거고 굳이 왜냐 필요가 없잖아요. 달러로 사면 되고 원화로 사면 되는데 굳이 중간 단계를 만들었죠. 이런 스마트 머니를 발명을 해낸 게 마치 페드처럼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죠. 그리고 실제로 비트파이넥스 해킹 당했을 때 USDT를 찍어내면서 이제 빚을 갚아주긴 했지만 준비금도 제가 볼 땐 불안했었지만 어찌됐든 이 개념을 처음 만든 겁니다. 이거 굉장히 똑똑한 분들인 것 같고요. 내가 살아남는데 이제 테더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남는데 최적화된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특정화된 코인이 아니라 공공재인 테더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고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본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특정 코인을 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솔라나나 리플이나 이더리움이나 심지어 잘 안 없어질 것 같은 비트코인을 밀 수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비트코인과 모든 코인을 아우르는 포함하는 공공재인 테더를 발명하는 게 더 유리할 거다 생각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USDT를 처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USDT를 만든 게 하나의 1달러라는 개념이잖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면 도토리나 리브라로 해도 됐잖아요. 우리 싸이월드 도토리 한 개에 100원인가 해서 우리 샀던 기억 나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리브라로도 개발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망할 수 있다는 걸 알았던 거죠.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겠죠. 화폐를 대신 해버리니까. 그래서 달러의 개념을 스테이블 코인에 도입을 했다고 봅니다. 왜냐? 달러 니네 페드나 미국 정부 니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니네 돈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당근으로 제시를 하고 달러로 준비금을 하면 봐주지 않을까. 좀 부족하지만 봐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나중에 후발 주자였던 USDC 이런 데는 더 철저하게 국채, 미국 국채까지도 이제 준비금으로 이렇게 백업을 했어야 됐는데 이 USDT는 국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민간 코인의 개념을 최초로 개발을 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포지션을 미리 알았으니까 여기에 대한 코인을 개발을 하고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이고 있죠. BTC만이 유일한 강점이다. 돈이 안 되는 결제도 하고요. 비트코인 교육도 하고요. 법정화폐 채택도 하고요. 전도를 하고 있죠. 푸에르토리코, 엘살바도르 계속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절대 죽지 않는 생명력. 이렇게까지 허술하고 엉성한데 죽질 않아요. 그리고 고스트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설립자나 운영자 이 빅4, 특히 반데르벨데 아니면 지안 CF 이탈리아 분 계시죠. 이런 분들이 참 고스트처럼 설립자들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대 잡히지 않고 죽질 않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정말 이 테더사가 사토시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테더사가 신비주의로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